나가. 당장 내 방에서 나가. 내가 웃으면서 내 물건 뒤지는 거 다 보고 있었어. 이 집은 절대 안 넘긴다. 김정임 68은 남편과 사별한 뒤 서울 외곽의 2층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 은퇴 후 노년을 편안히 보내려는 유일한 자산이었다. 남편과 함께 30년을 땀 흘려 일한 끝에 손에 넣은 이 집은 단순한 건물 이상이었다. 그녀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 그 자체였다. 어느 봄날 오후, 외아들 박윤호 39가 아내 정세영 35과 함께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을 끌고 나타났다. 정임은 현관문을 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윤호야, 무슨 일이니? 엄마, 전세 계약이 끝났어. 집 구할 동안 잠깐만 신세 좀 칠게. 윤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그의 눈은 어머니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정임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의 피곤한 얼굴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다. 그래, 들어와. 얼마나 있을 건데? 한두 달이면 될 거야. 금방 나갈게. 윤호는 대충 대답하고는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세영은 처음 집에 들어서자 감탄했다. 어머니, 이 집 정말 좋네요. 햇볕도 잘 들고 마당도 넓고. 우와, 여기서 사시면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미소는 완벽했다. 정임도 며느리의 밝은 모습에 마음이 놓였다. 그래, 편하게 지내렴. 2층 방 써도 돼. 처음 며칠은 평화로웠다. 세영은 정임에게 차를 끓여주고 윤호는 어머니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다. 정임은 이렇게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외로웠던 집에 사람 소리가 들리니 활기가 돌았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세영의 말투가 조금씩 변했다. 처음엔 어머니, 제가 할게요라던 말이 어머니가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로 바뀌었다. 설거지, 청소, 식사 준비, 모든 것이 서서히 정임의 몫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저녁, 정임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윤호는 잠시 외출했고 집엔 정임과 세영만 남아 있었다. 세영이 부엌 문가에 기대어 서서 말했다. 어머니, 목소리가 달랐다. 아까까지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톤이었다. 정임은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돌아봤다. 이 집 말이에요. 세영은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말을 이었다. 결국 우리 남편이 받을 거잖아요. 빨리 정리 좀 하시죠. 곧 아기도 생길 텐데.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죠. 정임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다. 뭐라고? 아, 어머니도 이해하시잖아요. 어차피 나중엔 윤호 오빠 거잖아요. 지금 명예 이전에 두면 세금도 절약되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이 큰 집에서 혼자 뭐 하시려고요? 정임은 말문이 막혔다. 이게 며느리의 본 모습이었나? 아니, 처음부터 이런 목적이었나?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왔어. 순식간에 세영의 얼굴이 바뀌었다. 다시 그 밝고 상냥한 표정으로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국 끓이시는 거 힘드시죠? 목소리까지 다정했다. 정임은 그제야 알았다. 이 며느리에게는 두 개의 얼굴이 있었다. 그리고 이 집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세영의 이중생활은 교묘했다. 윤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윤호 앞에서 세영은 언제나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며느리였다. 여보, 나 어머니한테 잘하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그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다. 근데 어머니가 날 싫어하시는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너를 싫어해? 윤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분명히 그래. 내가 설거지하려고 하면 못 믿는다는 듯이 다시 확인하시고, 내가 청소하면 다시 하시고, 나한텐 아무것도 못 믿으시는 거야. 세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사실은 정반대였다. 세영은 설거지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청소는 아예 하지 않았다. 정임이 다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윤호는 아내의 말만 믿었다. 엄마, 세영이 노력하는데 왜 그러세요? 어느 날 저녁, 윤호가 어머니를 따져 물었다. 윤호야, 그게 아니라. 정임이 말을 꺼내려 하자 세영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괜찮아요. 여보, 어머니도 힘드신 거예요. 제가 더 잘할게요. 그녀는 윤호의 팔을 붙잡으며 천사 같은 미소를 지었다. 정임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편이었다. 며칠 뒤 정임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세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전화통화 중이었다. 응, 맞아. 완전 대박이지. 이 집 시세가 얼만데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 살 수 있어. 세영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낵을 먹으며 말했다. 아직이야. 그 할머니가 완전 고집불통이거든. 근데 곧 넘어올 거야. 내가 방법이 있어. 정임은 숨을 죽이고 벽 뒤에 서 있었다. 임신. 아직 아니지. 근데 그렇게 말해놓으면 윤호 오빠가 엄마한테 압박 넣을 거 아냐. 그럼 진명의 이전도 빨라지고. 세영은 낄낄거리며 웃었다. 기다려. 6개월 안에 이 집 내 거 만들 거야. 정임의 손이 떨렸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다. 저 여자는 처음부터 이 집만 노렸구나. 어머니? 갑자기 세영의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정임은 황급히 현관 쪽으로 물러났다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척했다. 아, 벌써 오셨어요? 세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밝게 변했다. 어머니, 제가 차 끓여드릴게요. 밖에 다녀오시느라 힘드셨죠? 정임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 완벽한 가면, 이 능숙한 거짓말. 됐다. 내가 알아서 한다. 정임은 짐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정임은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윤호는 믿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세영의 거짓말을 더 믿을 것이다. 다음 날 오후, 윤호가 회사에 간 사이 세영은 2층을 돌아다니며 집 구석구석을 살폈다. 정임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녀는 슬쩍 고개를 들이밀었다. 어머니, 이 방 좀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세영이 말했다. 먼지도 많고 물건도 너무 많아요.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필요 없는 건 버리셔야죠. 내 방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 정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가 여기 오래 있을 것 같은데 공간도 필요하고요. 세영은 빙긋 웃으며 말했다. 어차피 나중엔 저희 집이잖아요. 무슨 소리냐? 정임이 벌떡 일어났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영은 태연하게 뒤로 물러났다. 근데 어머니, 요즘 요양원 시설 정말 좋아졌대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정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여자는 나를 이 집에서 내쫓으려 하고 있다. 저녁 무렵 윤호가 돌아왔다. 세영은 즉시 그에게 달려가 안겼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나한테 화내셨어. 내가 방 좀 정리하자고 했더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가. 윤호는 놀란 듯 어머니를 쳐다봤다. 윤호야, 그게 아니라. 정임이 변명하려 했지만 세영이 먼저 눈물을 보였다. 나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나한텐 너무 하시는 것 같아. 세영은 윤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엄마, 세영이 뭘 잘못했어요? 그냥 정리 좀 하자고 한 것밖에 없잖아요. 윤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정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 편이었고 진실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날 밤 정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세영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저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그리고 그녀가 노리는 것을. 정임은 결심했다. 이 집은 절대 내줄 수 없다. 이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다. 내 인생 그 자체다. 정임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을 굳혔다. 집 문서를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윤호와 세영이 아직 자고 있을 때 정임은 조용히 자신의 방에 있던 작은 금고를 열었다. 남편이 생전에 사준 금고였다. 안에는 집문서와 통장, 그리고 남편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여보, 우리 집 지킬게요. 정임은 남편 사진에 속삭이듯 말하고는 문서를 꺼내 다른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금고는 다시 잠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다. 정임은 문서를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가까운 은행에 가서 안전금고를 하나 빌렸다. 이건 절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맞죠? 정임이 은행원에게 확인했다. 네. 본인 외에는 절대 열 수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은행원은 친절하게 대답했다. 정임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다녀오셨어요? 세영이 갑자기 계단 위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다. 응, 장 보러 다녀왔다. 정임은 가방을 꼭 쥐며 대답했다. 오전 일찍부터요? 요즘 은행도 일찍 여나 봐요. 세영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정임의 심장이 철렁했다. 저 여자가 나를 미행했나? 나이 들면 일찍 일어나게 돼. 내가 할 일 아니다. 정임은 냉정하게 말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돌아보는 순간 정임은 굳어버렸다. 방이 조금 달랐다. 옷장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고 서랍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정임은 급히 옷장을 열었다. 금고가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금고는 있었다. 하지만 열려 있었다. 강제로 열린 흔적이 역력했다.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뒤에서 세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임은 돌아봤다. 세영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빈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내가 감히.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왜 이렇게 중요한 걸 숨겨두셨어요? 세영은 태연하게 방 안으로 들어오며 봉투를 흔들었다. 집문서 말이에요. 아까 은행 가시는 거 봤어요. 이거 윤호 오빠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셨죠? 무슨 소리냐? 내가 왜? 정임이 소리쳤다. 에이, 숨기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엔 상속될 건데. 지금 명예 이전하면 세금도 덜 나오잖아요. 세영은 빙그레 웃었다. 착하시네요. 어머니, 생각보다 빨리 결정하셨네요. 이 집은 절대 안 넘긴다. 정임이
세영에게 다가가 봉투를 낚아채려 했지만 세영은 재빨리 뒤로 물러났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머니, 나이에 너무 흥분하시면 안 좋아요. 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리고 어차피 이미 늦었어요. 윤호 오빠한테 말할 거예요. 어머니가 집문서를 숨기고 계셨다고. 너 지금 협박하는 거냐?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다. 협박이요?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죠. 세영은 여유롭게 웃었다.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해요. 이 나이에 이 큰 집에서 혼자 사는 게 위험하잖아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차라리 저희한테 맡기시고 어머니는 편한 곳에서 지내세요. 나가. 당장 내 방에서 나가. 정임이 소리쳤다. 세영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방을 나갔다. 하지만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다.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저희한테 집 넘기시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안 그러면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더 힘들어지실 수도 있어요. 문이 닫혔다. 정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다. 저 여자가 내 방을 뒤졌다. 내 금고를 열었다. 저녁 무렵 윤호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세영은 즉시 남편에게 달려갔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연기가 아니라면 진짜 같았다. 무슨 일인데? 윤호가 물었다. 어머니, 나한테 나를 도둑년이라고 했어. 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내가 어머니 방 청소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화내시면서 내가 뭘 훔치려 한다고. 뭐? 윤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 정말 억울해. 그냥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세영은 윤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엄마. 윤호가 어머니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는 거칠게 문을 두드렸다. 엄마, 나와보세요. 정임은 문을 열었다. 아들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엄마, 세영이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도둑년이라고요. 윤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윤호야, 그게 아니라. 정임이 말하려 했지만 윤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엄마, 세영이는 우리 아내예요. 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윤호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윤호야, 저 애가 내 방을 뒤졌어. 금고를 강제로 열었다고 정임이 외쳤다. 금고요? 윤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 세영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정말이야. 집문서를 찾으려고.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집문서. 윤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세영이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오히려 엄마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집문서를 그렇게 숨기세요? 혹시 우리한테 안 주려고 그러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정임이 소리쳤다. 엄마, 솔직히 말해요. 저도 이제 가정이 있어요. 아내도 있고 곧 아이도 생길 거예요. 근데 엄마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남겨주시려는 거죠. 윤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윤호야. 정임은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엄마, 더 이상 세영이한테 그러지 마세요. 아니면. 윤호는 말을 멈췄다가 차갑게 덧붙였다. 우리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엄마 혼자 계셔야죠. 그 말을 남기고 윤호는 방을 나갔다. 정임은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언제부터 저렇게 변한 걸까? 언제부터 어머니보다
저 여자의 말만 믿게 된 걸까? 복도에서 세영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낮고 승리한 듯한 웃음이었다. 정임은 천천히 문을 닫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남편과 함께 가꾼 작은 정원이 보였다. 이 집 하나하나에 그들의 추억이 스며 있었다. 절대 안 내줘. 절대로. 정임은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날 밤 정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언제부터였을까? 어머니보다 며느리의 말을 더 믿게 된 것이. 다음 날 정임은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지만 분위기는 싸늘했다. 윤호는 말도 없이 식사를 했고 며느리 세영은 얄밉게 미소를 지으며 정임을 내려다봤다. 여보, 너무 그러지 마. 어머니도 놀라셨을 거야.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서늘했다. 며칠 뒤 집으로 낯선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다. 그는 이 집이 매물로 나왔고 박윤호 명의의 위임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임은 경악했다. 내가 언제 집을 판다고 했어요? 그때 세영이 나타나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요즘 건망증이 심하셔서요. 제가 모셨어요. 정임은 분노했다. 내가 무슨 권리로? 세영은 태연하게 말했다. 윤호 오빠가 위임장에 사인했어요. 합법적이에요. 이 집 11억이면 금방 팔릴 거예요. 정임이 소리치자 세영은 중개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정임을 향해 차갑게 웃었다. 어머니, 이 집 너무 크잖아요. 위험하고 혼자 사시기도 힘드시고 실버타운이 어울릴 것 같아요. 정임은 거절했지만 세영은 물러서지 않았다. 어차피 이 집은 윤호 오빠 거예요. 지금 파시는 게 나아요. 우리도 새 집이 필요하니까요. 그날 밤 윤호가 귀가하자 정임은 그에게 따졌지만 그는 차분히 말했다. 세영이 임신했어요. 아기 위해 안정적인 집이 필요해요. 전세금도 다 날렸고 엄마는 실버타운으로 가시면 돼요. 정임은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다. 윤호는 아버지 돌아가신 지 10년이에요. 이제 제 가족이 더 중요해요라고 덧붙였다. 그 순간 계단 아래로 내려온 세영은 배를 쓰다듬으며 어머니, 곧 손주 보시잖아요. 이제 집도 아기도 우리 거예요라고 속삭였다. 정임은 배신감에 떨었지만 세영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일주일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라며 윤호와 함께 방으로 올라갔다. 혼자 남은 거실. 정임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그러나 이내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슬픔 대신 결연함.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남편이 남겨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변호사와 경찰서 번호가 적혀 있었다. 정임은 수첩을 꼭 쥐며 말했다. 이 집은 절대 내줄 수 없어.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 이제 쓸 때가 됐어. 그날 밤 정임은 잠들지 못했다. 남편이 남긴 수첩을 펼쳐놓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3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단련된 그녀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임은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다. 윤호와 세영이 식탁에 앉았을 때 담담하게 말했다. 생각해봤다. 진명에 이전하는 거. 세영은 반짝이는 눈빛으로 기뻐하며 정말요. 어머니, 현명한 결정이에요. 라 했다. 윤호도 놀라며 엄마, 진심이세요? 라고 물었다. 응. 단 조건이 있다. 서류 정리하는데 2주 정도 필요해. 정임은 차분하게 답했다. 세영은 의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윤호가 출근하고
세영이 낮잠을 자러 올라간 사이 정임은 조용히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변호사 이선영은 정임의 이야기를 듣고 위임장 위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임은 며느리가 자신을 협박한 녹음 파일도 제출했다. 변호사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지금 바로 집안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임은 곧바로 보안업체를 찾아가 거실, 주방, 복도 등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초소형 CCTV를 설치했다. 오후에 윤호와 세영이 외출한 틈을 타 직원들이 신속하게 설치를 마쳤다. 며칠 후 세영은 다시 부동산 중개인을 불러 계약 준비를 서두르려 했다. 그러나 정임이 끼어들어 위임장 날짜를 꼼꼼히 검토했다. 위임장에 적힌 날짜는 윤호가 출장 간 날과 겹쳤고 세영이 대신 서명했을 가능성이 드러났다. 세영은 당황하며 부인했지만 정임은 냉정하게 휴대폰을 꺼내 윤호에게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중개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고 세영은 정임에게 따졌다. 그냥 집 넘기면 되잖아요. 증거가 다 있다. 정임은 침착하게 말했다. 녹음된 협박과 위조 증거, 몰래 집안을 뒤진 CCTV 영상까지 모두 확보했다. 세영은 카메라를 발견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30년간 식당을 하며 도둑과 사기꾼을 겪어봤다. 이제 내 차례야. 정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제발. 세영이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정임은 내일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할 거다. 라며 단호히 말했다. 그때 윤호가 들어와 상황을 파악했다. 정임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세영이 친구와 통화하며 곧 이 집 내 거야. 임신은 거짓말이라 말하는 음성이 울려 퍼졌다. 윤호는 충격에 빠졌다. 이게 정말이냐? 세영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처음부터 이 집만 노린 여자야. 우리 가족도 사랑한 적 없어. 정임은 아들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윤호는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다. 그 순간 정임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가 함께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 며느리의 거짓과 음모가 밝혀지고 정임과 윤호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결국 세영은 위조와 협박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았고 집은 정임의 소유로 온전히 돌아왔다. 윤호도 어머니와 손잡고 새 아파트를 구하는 대신 오래된 집에서 가족의 추억을 지키기로 했다. 정임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여보, 우리가 이겼어요. 이제 진짜 우리 집이에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